매크로부터 기업까지 장렬하게 브리핑해드립니다. 장렬하게 브리핑!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민서 앵커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밥 한번 먹고 네, 맞아요. 이제 네. 새롭게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해서 장렬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여복 있나 봐요. 네. 와이프, 딸 뭐 이런 네. 식으로 우리 앞에 계시는 PD님 포함해서 앵커님까지 네. 역시 파트너가 있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알기로는 따님분하고 제가 동갑으로 예, 알고 동갑일 있거든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뭐 이렇게 먼저 자료를 주셨는데 네. 공부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언제 다 공부를 하나 이러고 안 했습니다. 네, 안 했어요. 아이 어떻게? 여기서 들으려고. 아 그래요. 왜냐면 이미 다 알고 오면 제가 리액션을 못 할 것 괜찮아. 같아서. 복습하면 되니까. 일단 오늘 11월 20일 오전에 녹화를 진행하고 있죠. 네네. 지난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지난주에 경기 지표가 많이 나왔어요. 미국에. 네. 무슨 뭐 CPI, PPI 무슨 PI가 많아. 이 네. I는 다 인덱스에 지수. 네. 생산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소비를 많이 하면 좋은 건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너무 소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소비자 지수가 내려가야지 인플레이션이 좀 잡힌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CPI, PPI 넘버가 나쁘게 나올수록 좋은 거거든요. 네. 좋게 나왔잖아요. 아니 나쁘게 나왔지. 나쁘게 내려갔어. 아 내려갔으니까.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내려가면 좋은 거지. 왜?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보는 네. 거니까. 근데 보통은 경기가 좋을 때는 화랑일 때 다 지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쵸. 지금은 이제 금리를 너무 올리지 마, 금리 올리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판에 내려라. 하고 그렇지. 있어. 근데 이제 지수가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네. 지수가 나왔는데요. 안 좋게 낮아졌어요. 떨어졌다. Bad 근데 is good. 그 bad is good. 영어 하시네. Bad is good. 그 시장이 아주 환호하고 좋아야 되는데 시장이 지표가 나쁘게 나와서 좋은 거예요. 근데 네. 나쁘게 나온 게 완전히 뭐 경기를 뭐 망가뜨릴 정도로 나쁘게 나온 게 아니니까 적당하게 골디락스 같은 네. 미적지근하지만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적당하게 하향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사람들이 영악해서 그래 나왔네. 근데 이제부터는 걱정이 또 있어. 경기가 혹시 침체되면 어떡해? 맞아요. 이런 걱정을. 네. 우려가 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경기 침체가 주기적으로 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표들이 어떻게 변하면 나빠졌어요. 네. 근데 이번에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몇 가지 시그널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오늘도 리포트가 좋은 게 나왔는데 그건 다음 주에 소개시켜드리고. 왜 오늘 나왔는데 오늘 말씀 안 해주시죠? 그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 아 그래요? 근데 그 경기 침체 시그널을 한 14개인가로 한 리포트가 있어요. 네. 근데 14개 중에서 제가 원래 생각했던 오늘 말씀드릴 핵심적인 2개가 당연히 들어가죠.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얼마나 빨리 올 것이냐는 좌지우지하는 2가지 지표를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지표가 어떤 거죠? 첫 번째 지표는 경기 침체는 뭐죠? 미국의 경기 침체는 네. 미국은 소비 국가예요. 돈을 안 쓰는 거 그러면? 그렇죠. 이제 미국은 이 정책 기업보다는 아. 소비가 전체 그 경제의 거의 70%,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일반 소비자들이 어떻게 소비를 안 하느냐가 좌지우지한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어떻게 지금까지 견조했는데 네. 앞으로 계속 견조할까?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 코로나 때 저축해둔 돈이 맞습니다. 거의 탕진이 돼간다. 네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첫 번째 그러면 초과 저축부터 봅시다. 네. 초과 저축이 원래는 미국의 연준도 올해 한 9월 달 지나갔죠? 가을 정도 되면은 네. 다 소진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었어. 저축해둔 거를. 그렇죠. 어. 근데 웬걸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사람들 돈이 남아 있나요? 남아 있어요. 그 다시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에서 네. 다시 계산하니까 내년도 상반기까지 네. 아무리 돈을 쓰더라도 네.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문제 없다. 아직 그러면 6개월, 7개월 남았다. 이렇게 변수가 계산했어요.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잘못 원래부터도 계산한 계산을 잘못한 게 있는 것 같고 이 두 번째 저축이고 두 네. 번째 변수는 뭐냐면 앞으로 저축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쫄아서 네. 내가 잘릴 것 같으면 여태까지 저축을 요거밖에 안 했는데 네, 네. 앞으로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소비가 줄겠죠. 그쵸. 뭐 그런 변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축률에 따라 변수를 하더라도 빨라도 내년 상반기. 네. 실질적으로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저축률이 얼마일 것 같아요? 미국 사람 저축하는 안 해요. 가처분서도 세금 떼고 다 떼고 100이 나왔어. 네. 근데 저축을 하는 것이 아주 옛날에는 미국도 어려울 때는 한 10% 이상은 저축했어요. 네. 코로나 이전에 한 10년간을 보니까 저축률이 6, 7% 정도로 많이 줄었었거든요. 10%도 안 돼요? 예, 6, 7%. 네. 그리고 코로나 때 네. 쫄았잖아요. 네. 그때 일시적으로 한 20%까지 가다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이 안 써서 빚내고 쓰고 뭐 있는 거 다 네, 까먹고 저축 안 해. 네. 가처분서 저축 안 해가지고 저축률이 3.6%까지 떨어졌어요. 3.6%. 네, 3.6%. 그 역대 최저예요? 거의 최저. 와. 네. 그러니 앞으로 경제가 불안하고 자기가 실업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구직이 아니라 해직당할 것 같다라고 하면 오늘 뭐 샘 엘트만이 해고됐다는데 그렇게 네네. 부자 말고 일반 사람들이 해고당할 것 같으면은 네, 그러면 아껴야죠. 저축이 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느낌이 있으면 3.6%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계산했어요. 증권사가. 네. 3.6%가 코로나 이전에 한 6, 7%였으니까 6%, 7%로 다시 이 조금 몸풀 올라갈 폈어. 거다. 그러면 이제 소비를 줄이겠지. 네. 그런 걸 해보니까 25년도 들어가기 직전까지 내년 말까지 네. 앞으로 1년 정도는 저축 갖고 버틸 수 있다. 24년 말까지 24년 말까지. 24년 말까지. 조금 줄이면서 예, 소비를 줄여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경기 침체 언제까지 안 올 수 있다? 잘하면은 내년 말까지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두 번째 변수. 네. 두 번째 변수는 뭐죠? 실업률. 실업률이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저축을 더 오래 하고 더 막 빡세게 해야죠. 또 소비도 저주는 경기 침체 빨리 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변수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변수는 뭐라고요? 실업률.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얼마일까요? 아까 비슷하네. 실업률이 지금 올라가서 3.9예요. 지금 거의 역대 최저잖아요. 맞아요. 3.9%. 근데 이게 올라온 거예요. 최근에 3.5에서 조금 올라 3.9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과거에 보면은 이게 어려운데 연준에서 오래 있었던 무슨 경제학자 있어요. 무슨 샴이야. 샤먼 말고 샴이야. 샴 이 아저씨가 그 맞췄는데 최근에 실업률 3개월치하고 지난 1년간의 실업률에서 낮은 실업률. 네. 1년 동안 낮은 실업률과 차이를 했을 때 네. 그 추세가 어떻게 되는가 본 거예요. 그래서 0.5% 지금 3.9면은 3.3이지. 네. 그런 0.5% 포인트 이상 차가 나면은 경기 침체 올 확률이 매우 높더라. 그게 경험치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게 샴의 법칙이 이번에도 통하는가? 그게 의문이에요. 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통하죠. 그럼 지금 얼마일까? 지금 최근에 3개월 실업률하고 가장 낮은 1년 사이에 낮은 거하고 찾아보니까 0.33이에요. 좀 있으면 0.5인데요? 그러니까 0.5 하면 어때요? 0.17%. 네. 평균을 하려니까 아마 4.2에서 4.3% 정도의 실업률이 되면은 네. 아마 그 차이가 0.5를 넘을 겁니다. 네네. 그러면 경기 침체에 온다는 경험치가 부합하게 돼요. 지금 잠깐만요. 3.33%라고요? 예, 0.33. 아, 0.33%. 그게 0.5% 이상 되는 거니까 지금 실업률 3.9가 4.23이 되면은 네. 4에서 4.2에서 이상 넘어가면은 네.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내년도 경기 침체가 상반기에 온다는 거는 이 4.23%가 오는 시점이 네. 내년 2분기에 올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그게 중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에는 온다. 경기 침체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반기든 하반기든. 맞아요. 오기는 온다는 거죠. 중요한데 빨리 오면은 경제에 영향이 있어요. 주가 영향이 있어요. 네. 천천히 오거나 슬로우하고 오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죠? 적응이 돼요. 시장에서는 네. 실제 임팩트, 영향력은 그다지 나쁜 임팩트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오는 게 중요해요. 아, 천천히 오는 게 오히려 천천히. 나아요? 늦게 오는 게 좋은 거죠. 왜요? 그냥 확 나빠지고 빠르게 탁 반영하고 쫙 올라가면 안 돼요? 확 나빠질 때 네. 주식이 많이 빠져요. 필요 이상으로. 네. 어쨌든 그런 것이 내년도 주가 시장에 주식시장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업률 얼마? 4.2% 올라가는 게 빨리 되는가? 네. 그걸 보고 저축률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가? 이 두 가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실업률이 한 4.2%요? 네. 거기까지 올라가면 사람들이 소비를 확 줄일 수도 있겠네요. 어느 순간에 임계점에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러면 실업률 4.23을 미리 보는 게 뭐냐? 더 중요한 그거지. 새롭게 해고하는 거. 신규 해고가 아직까지 늘지 않고 있는데 신규로 해고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 매주 나오거든요. 네. 그 데이터가 의미 있게 올라가면 다음 달 실업률이 올라가겠네라고 사람들이 미리 반응. 새롭게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 새롭게 잘린 사람, 이 디테일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빠르게 실업률이 올라갈 것 같다. 그 미리미리 반영하고. 그럼 이런 거 다 반영해서 월마트가 네네. 이제 조금 침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실업률 그 사람들은 실업률이 아니라 자기는 신용품 가격이니까 네. 신용품의 가격이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할인 행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봤을 때는 민감한 사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월마트가 실적 발표되고 바로 가이던스가 나쁘니까 바로 8% 빠진 그러니까요. 거죠. 그런데 웃긴 게 또 갭은 30%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예요? 갭은 엄청 갭을 하고 근데 갭은 신용품 중심이 아니고 의류나 이런 거 중심이에요. 연말 소비가 중요합니다. 네. 연말 연말 소비가 소비? 중요해요. 블랙 프라이데이 있잖아요, 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이 목요일이고 그 다음 네. 날부터 해가지고 크리스마스까지가 네. 연말 소비인데 그렇죠. 이게 21년도 코로나 직후에는 10몇 % 올랐어 전년도보다. 네. 근데 작년에는 5.3%인가밖에 안 썼어요. 증가됐어요. 이번에는 기대치가 낮아요. 그래요? 3, 4%밖에. 별로 안 쓸 거다라고 안 싸요. 예상하는 근데 거예요? 그래도 3, 4%는 증가될 것이다. 작년보다는. 네. 그 정도는 나와야 돼요. 만약에 3, 4%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연말에 다 지나가면서 크리스마스 쉬다 보니까 데이터가 2.9%, 3.1% 나오면은 연초부터도 이게 소비 안 좋구나.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실업률까지 올라가면은 네. 더 안 좋구나라고 연초부터 주식시장이 내려가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죠? 조심한 거예요. 주식시장이 잘 못 가는 거지. 그래요? 예. 그럼 연말까지 산타 없어요?
아니 산타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저기 뭐 공매도도 막아줬지. 네. 대한민국의 반도체 같은 주식은 외국인이 삼성전 사잖아요. 네네, 그렇죠. 버텨서 2,400인 거예요. 아. 2,400대. 이게 만약에 우려가 현실화되면은 다시 2,300까지는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표는 2,300에서 2,550 사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연말까지 아까 실업률 데이터, 그다음에 잘리는 데이터, 네. 소비 데이터를 매주 보면서 계속 신경을 쓸 것이다. 까치랠리, 까치랠리가 올 수도 있죠. 내년? 추석 랠리, 네. 아니 설날. 설날 랠리, 그럴 수 있지. 이번 주는 엔비디아 수요일 아침에 나오는 네.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엊그저께 잘렸다는 오픈 AI의 네, 네, 네. 샘 엘트만 그 친구가 복귀하는지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에 안 좋은 영향을 줬잖아요. 그쵸. 마이크로소프트 툴 많이 하는데 네. 주주 무시하고 지네들끼리 자르고 뭐 하니까 이게 나가서 회사 차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압력받으니까 다시 복귀시킬 것이냐 그럼 내부적으로 갈등 난 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둘러싸고 있는 오픈 AI 이슈 네. 그럼 아무래도 이렇게 갈등이 많다는 얘기는 디벨롭 뭐 개발하는 것이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시행이 빨리 안 될 수도 그쵸. 있고 그런 것이 이런 뉴스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 나쁘다 안 좋다. 예. 그 FOMC 의사록은 크게 FOMC 의사록도 중요하긴 하죠. 아, 그래요? 근데 중요하긴 한데 중요도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예전보다는. FOMC, CPI, PPI 이건 중요하지 않아. 네. 전전도 중요하지 않아. 뭐 어차피 이스라엘이 지멋대로 못하는 거니까 네. 다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심리하고 실업률 잘리는 거 이거 중심이고 한국은 좀 이따 말씀드린 반도체 반도체 가격. 가격이 올라야 돼요. 저 오르고 있잖아요. 오르고 있죠. 네. 빠르게 오르는 게 좋죠. 빨리 오르면 산타를 많은 거고 빨리 안 오르면은 반도체만 사면 되네. 근데 쌀 때 사야 되겠다. 비싸긴 안 사겠다. 그렇죠. 많이 오르면 그렇지. 그러기 싫어요. 예. 그래서 오늘 반도체 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 하나는 네. 그냥 유지하는 게 좋지만 우리가 엣지를 내려면 장비주를 보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엄청 리포트를 잘 나온 후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얘기는 안 하고 K증권사의 네. 리포트가 150페이지가 나왔어요. 150페이지. 네. 150페이지 언제 다 봐요? 그렇죠. 전 다 봤죠.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들으러 왔잖아요. 다 보면 저도 2시간 걸렸어요. 아, 그래요? 이 제목은 아주 거창한데 이렇게 볼게요. 반도체 장비주를 살 때는요. 네. 삼성 하이닉스가 꼬꾸라질 때는 못 사요. 제가 SK 하이닉스 놓쳤어요. 놓쳤어요? 네. 한국 주식은 2차전지 반도체잖아요. 네. 근데 2차전지는 어느 정도 반등하는데 2차전지는 뭐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려면 얘는 재료감 중요하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지 올라가거든요. 네. 반도체는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10월부터 오르고 있나요? 그렇죠. 오르고 있어요. 한 5%가 올랐어요. 네. 근데 지금 컨센서스가 4분기에 올라간다는 컨센서스예요. 많이 올라야 돼요. 5% 10%면 뒤쪽으로 올라야 돼요. 그리고 이게 5% 10% 오르는 게 1, 4분기 1월달 딱 들어갔을 때 1, 4분기도 2분, 4분기랑 비슷하게 오른다는 게 세워져야지 주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삼성전자가 뭐 한 8만 5천 원, 하이닉스가 15만 원, 5천 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지 네. 않으면 거기까지 못 가고 해 넘기고 아마 주가적으로 내년 2분기가 피크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장비주를 봐야 되는데 네. 이 장비주 리포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바로 사면 안 돼요. 네. 이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리포트가 나올 때는 네. 중요한 게 공부 용어로 보시고 나오는 리포트 나오는 그 순간이나 그 다음날 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왜 이 사람이 쓸 때 이거를 한 주만 썼겠어요? 150페이지를? 그죠? 얼마 몇 걸렸을까요? 개월 걸려? 한 3개월? 그렇게라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 달 정도는 걸렸다 한 봐요. 달. 그러면 아이디어에 그게 잡히는 그 순간이 한 달 전에 이미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빅 리포트 나올 때 언제 어떻게 한다? 공부용어로. 공부하고. 해놔야지 다음에 내려갈 때 보잖아.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때 내가 지식이 있어야지 그걸 따라갈 수가 있지. 그쵸.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선별해야 되니까. 그렇죠. 반도체가 한번 올리면은 보통은 1년 이상,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그냥 올라가요. 쭉? 쭉 올라가요. 과거에 근데 하여튼 2009년에도 그런 게 있고, 네. 2009년에도 한 번 있었고, 2013년에 있고, 15년도, 네. 20년, 21년 몇 가지 해놨어요. 근데 아주 특이한 경우 빼놓고는 대부분이 2년 정도 가고 짧은 경우가 한 6개월, 9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서 평균하면은 한 15개월 정도 연장이 됐다 이거예요. 반도체. 가격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지금 10월부터 올랐죠. 네. 그러면 1년이면 내년도 9월까지잖아요. 네. 15개월이면 내년도 말까지잖아요. 네. 내년도 여름까지는 세이프하게 가격이 오를 거라고 봐야 되지 반도체 않겠습니까? 가격이. 그렇죠. 그럼 주가는 선행하는 거죠. 네. 그걸 인식하면 언제 할까? 내년 가을까지 오른다 하면 아마도 주가는 내년 봄 중에 피크를 칠 거라.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내년 가을까지 계속. 그럼 그 계속 올라가야지. 그때 확인했을 때는 버스 갔어요. 지금 올라가는 거 근데 확실히 시그널이 다 나온 거예요? 나온 거죠. 그래요? 감산을 했어요. 삼성하이닉스가 워낙 안 좋으니까 감산을 해가지고 감산했고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 여기 HBM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HBM은 새로운 AI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그거 말고
PC 스마트폰도 워낙 많이 줄여가지고 네. 다시 재고를 채워넣는 그걸 영어로 리스타킹이라는데 리스타킹? 예, 스타킹이지 팬티 스타킹 그거 말고 다리 쓰는 거 STOCK 싸는 거 네. 창고에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런 거 필요한 날 반도체 업계도 PC하고 스마트폰 업체들도 워낙 많이 줄여갖고 네. 재고를 다시 쌓는 그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이 조금 늘어나는데 그래서 네.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주가는 언제 피크다? 미리 선행하는 거니까 내년도 가을 겨울까지 반도체가 올라간다 하면은 한 6개월 전 선행하기 때문에 봄. 그치. 1분기. 봄에 1분기는 거고 2분기에 피크아웃 될 수 있고 24년 주가는 2분기.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식시장. 지금 들어가 있어야 돼. 물론 반도체를 이게 많이 들어갈 것, 적게 들어갈 것이는 반도체보다 더 매력적인 섹터가 있으면은 네. 다른 섹터 쪽으로 갈 수도 있죠. 사실 지금 반도체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아요? 질문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여러 가지 봐야 되지만 갖고 계신 분 입장에는 많이 이익 실현할 필요는 없다. 한 번 오른 가격은 지속된다. 그러니까 장비 업체는 언제 피크냐? 장비 업체? 장비 업체가 실적이 좋은 게 네. 미국의 장비 업체는 내년도 3분기를 보고 있어요. 미국의 장비 업체는 3분기. 내년 3분기가 가장 예. 좋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성장률이. 근데 한국의 장비 업체, 우리는 한국 투자잖아요. 제가 맞춰볼까요? 언제? 1분기.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아까 선행한다 그러니까. 제 눈치가 좀 빨라요. 맞아요. 네. 근데 왜 한국 장비 업체는 앞설까? 모르겠어요. 한국 장비 업체한테 오더 주는 게 미국 회사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삼성 하이닉스가 많이 주겠죠. 네네. 근데 삼성 하이닉스가 올해 1, 4분기 때 많이 줄여놨거든요. 아. 그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올해 1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조금 조화질랑 하는 게 때문에 베이스가 낮아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오더를 주는 시점이 올 말, 내년 초 들어갈 때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년 초 상반기가 좋거든요. 그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장비 업체들은 지금 이번 분기나 네. 내년 1분기가 피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요. 있어요. 지금이 피크면 지금이 고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하게 브리핑이 좀 늦게 시작한 게 아쉬운 거죠. 반도체는 내년 2분기 피크, 장비는 그보다 앞서서 피크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어떻게 된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있는데 리포트 중에서 네. 아주 잘 나온 게 있어요. 그 반도체가 공정이 많거든요. 네.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도체 공정별 1등 기업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HPSP. 이게 어려워요. 고압수소 어닐링하는데 이 어닐링이 뭐고 그런 거 리포트 보시면 돼요. 어닐링 알아요. 치료해 주는 거. 반도체 치료. 맞아요. 맞죠? 웨이퍼 맞아요. 사실은 어닐링도 여러 가지인데 네. 이오 테크닉스가 있고 거기 레이저. 맞아요. 맞죠? 공부 많이 하셨네. 그다음에 이 HPSP는 고압수소예요. 네. 근데 이게 얘네가 HPSP가 고압수소 어닐링 넘버원, 세계 넘버원. 이오 테크닉스는 아까 다른 쪽에 레이저 치료하는 거 넘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넘버2인데 네.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에 그 웨이퍼를 잘라주고 뭐 갈아주고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디스코를 견줄 수 있는 게 또 이오 테크닉스.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 HPSP 그다음 우리가 잘 아는 한미 반도체는 네. 그 반도체를 적층 쌓는데 네. 이어줘야 되거든요. 네. 본딩해주는 장비 거기서 넘버원. TC 본딩. TC 본딩, 그 thermal compression 본딩. 네.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싸다 하는데 PER 50배, 60배 하는데 어쨌든 다 비싸요. 비싼데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어닐링 두 군데하고 본도에서 1등인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HPS가 다 무너진다. 네. 그러면 피크아웃 됐다고 보는 거예요. 다 무너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 주식은 뭐가 때문에 안 가고 뭐 네. 때문에 안 가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주가에서는 아주 싸진 않은데 네. 많이 빠지면 셋 중에 하나 정도 가져가면 어떠냐는 게 공정에서 1등 기업, 1등 기업은 3개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모멘텀. 모멘텀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1등인 거 알겠어. 근데 얘네가 AI와 관련되는 거야? 아니면 고객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말로 확장성이 있는 거야? 아니면 새로운 점유율이 늘어나는 거야? 몇 가지 모멘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점유율 확대, 고객이 늘어나는 거, AI 관련되는 거. 하여튼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한 5, 6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모멘텀을 마킹을 했어요. 모멘텀 측면에서 1등이 또 누구냐면 한미반도체, HPSP, 이오테크닉스 또 나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해 주신 종목들. 그리고 좀 그 다음 정도가 유진테크인데 많이 올랐어요. 가장 많이 오는 게 유진하고 주성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유진하고 주성인데 유진하고 주성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이닉스에 특화돼 있어요. 많이. 아니, 삼성도 들어왔는데 하이닉스가 그 반도체 투자 안 하다가 네. 갑자기 할 수 있잖아요. 네. 올해보다 내년에 좀 느리니까. 올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유진테크와 주성은 하이닉스가 하는 그 투자에 대한 기대 심리를 조금 많이 일찍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것도 좋지만은 그건 약간 트레이딩의 영역도 들어가니까 다른 것도 같이 고려하자. 이런 1등 기업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은 아주 섹시하지 않지만은 야금야금 경쟁력이 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 첨가를 말씀드린 넥스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넥스틴이요? 예, 넥스트가 아니고 넥스트틴인데 검사 장비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가 마켓시어가 너무 작아. 미국의 KLA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KLA가 워낙 완전히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설설 올라가고 있어요. 만약에 다 올라가서 못 산다면은 넥스틴 같은 거 한번 지금 시점에서 한번 넥스틴은 보시면 많이 안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그래요. 상대적으로 덜 비싸요. 덜 HPSP, 올랐어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보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주성엔진은 유진테크보다 덜 올랐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질만 한 겁니다. 리포트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K증권사가 아까 150페이지 리포트에 넥스틴도 포함이 돼 아, 있는데 그래요? 아까 말한 1등 기업을 우선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앉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또 어떤 게 있는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넥스틴도 한번 보시면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반도체 ETF도 상장하잖아요. 이거. ETF 상장. ETF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영악해갖고 미리 사놨거든. ETF 나오는 순간에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웃긴 게 21일 날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되고 가이던스 좋게 나오는 그렇게 나온다면 긍정적이 있는 거죠. 네. 또 동시에 ETF가 삼성, 미래 둘 다 나오잖아요. 거기 지금 말씀인 1등 기업 다 포함돼 있거든요. 네. 거기다 대고 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네. 사람들의 수급은 의외로 아주 난리나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좀 침착하게 볼 필요 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들어가셨으면 그거 좀 지나고 나서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조금 지나서 예. 저감에서 찬스를 찾아주면 그렇죠. 되겠네요. 아니면 더 오르는 종목을. 네. 넥스트는 거기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을 찾고 우리가 중요한 게 사고 나서 오늘 내일 다음 주에 꼭 주가가 3% 5% 올라갈 거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날 올라가고 싶어요. 뭐 다음 달 그거는 가능성이 다음 날. 있지. 다음 날 그거는 너 문제입니다. 아무리 장렬하게 브리핑을 잘 들어도 그거는 운이 따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운이 좋으니까 네. 제가 장렬하게 한번 투자를 시작해 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장렬하게 브리핑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답변을 해주신다고 네. 하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골라서 또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장렬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1월 20일 장렬하게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장렬하게 브리핑! 감사합니다.